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저는 적절한 상황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공조를 통해서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실제 행동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독자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 독자 제재 방안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리고 있고 필리핀에 간 강경화 외교장관은 단 3분간의 북한 외무상을 만남에서조차에서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드 배치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더구나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분이 넘는 통화 동안에 딱 한 번 질문한 실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본적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 이상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짝사랑식 대화 구걸은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석 120석을 가진 불과한 여당이 근원적인 국회의석 구조는 무시한 채 주요한 국가 현안과 입법 과제를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합리적 설득을 해야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쇼통, 또 독선과 독주, 공약 파기 행태 등을 계속하는 한 결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결국 그들만의 과욕에 빠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입법 사항 중에 우리는 합리적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하고 수용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국정 과제라는 명목으로 졸속 원전 중단, 세금 폭탄, 또 서민 증세, 사드 배치 연기, 대북 포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 또 안보 자해 정책을 꼼수와 야합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밝혀둡니다.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그런 국회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정부 여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 정부의 소위 국정원 개혁 내지는 국정원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그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원도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기관으로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정원의 대북,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했던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보복적 인사를 포함해서 근원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단지 보수 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추어내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이처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 계약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지고 감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기업이 인내하는데 참는데 임계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기업이 애국자다라고 하시면서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철학 구현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려라. 세금도 10% 이상 더 내라. 전기요금도 앞으로 더 내라. 일하는 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꿔라 하는 게 철학입니다.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옥죄면서 근로자 수는 늘려라. 고용은 늘려라.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닙니다. 금년 최저임금이
작년보다가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민 세금으로 3조 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35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5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장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지역별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현장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2020년에 1만 원 대선 공약에 맞춰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부작용은 국민 혈세로 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지역별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돈 더 감당할 수 없도록 더 많이 받을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과 21일 정부는 기업의 전기 사용을 줄여라, 중지하라 하는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7번 있었는데, 이 정부 들고 금년에만 2번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어서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간 자국의 기업들을 국내에 불러들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마저 해외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첫 번째 상장 기업인 경성방직은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적업체인 전방, 옛날에 전남방직입니다. 조교 회장은 지난 16년 동안에 직원을 한 명도 자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할 때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하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기업은 재벌의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고용의 원천이고
세금의 원천이고 경제 성장의 원천입니다. 경제 성장은 투자로 인한 낙수 효과도, 지출로 인한 분수 효과도 모두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임계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저는 적절한 상황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공조를 통해서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실제 행동에서도 일관성을 만남에서조차에서도 대화를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드 배치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더구나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분이 넘는 통화 동안에 딱 한 번 질문한 실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본적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 이상 한상적 통일관과 있게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독자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 독자 제재 방안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리고 있고 필리핀에 간 강경화 외교장관은 단 3분간의 북한 외무상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짝사랑식 대화 구걸은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